핵심 용어 알아보기. 이번 시간 학습에 앞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야 할 핵심 용어로는 통신 시스템, 항법 시스템,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 통신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항공기의 통신 시스템은 항행 안전시설 중 하나로 항공기와 공항 관제탑을 연결하는 다양한 통신 시스템을 말합니다. 항공기의 통신 시스템에는 항공 고정 통신 시스템, 차세대 항공 종합 통신 시스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장거리 통신용 단파 통신과 단거리 통신용 초단파 통신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핵심 용어는 항법 시스템입니다. 항법이란 이동체가 어느 한 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현재 위치, 이동거리, 방위 등 그 이동체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항법 시스템은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시스템을 뜻합니다. 항법 시스템은 전파 항법, 자립 항법,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용어는 감시 시스템입니다. 감시 시스템은 전파를 이용해 항공기의 위치와 방향을 모니터링합니다. 공항 감시 레이더, 항공로 감시 레이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레이더는 지상에서 항공기로 전파를 송신하고 반사된 전파를 수신해 거리, 방위, 위치를 구하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번 학습 시간에는 이러한 항공 전자 시스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대학교 항공전자공학을 가리키는 나종화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항공전자 시스템을 공부하시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항공기의 통신 시스템, 항공기 항법 시스템, 항공기 감시 시스템을 학습하시겠습니다. 항공전자는 항공우주 비행체에서 사용되는 전기 전자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학문입니다. 항공전자는 줄여서 항전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에이비에이션과 일렉트로닉스의 합성어인 에이비오닉스라고 합니다. 항전은 지상 장비와 항공기 탑재 장비로 분류됩니다. 항전의 동작은 먼저 시장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입니다. 군용 항공기 시장은 전쟁에서 전투기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전 시스템은 계속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업 부분에서는 무역, 여행의 증가 추세로 인하여 항공기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기 전자장비에서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이 보편화되어 이전의 유압식 장비들이 전자식 컴퓨터 장비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는 공항에서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때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내비게이션 시스템, 서베일런스 시스템 이 셋을 묶는 CNS 시스템과 항공교통관리, 즉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 줄여서 ATM 장비들이 항공전자에 포함됩니다. 항전은 민수용 항공기에서 가격 측면에서 살펴보면 3분의 1 이상이 소요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통신, 항법, 감시, 항공전자 시스템을 항행안전시설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은 항공기가 탑승객을 태우고 비행하는 단계, 즉 이륙, 항로 비행, 착륙하는 과정별로 도시한 그림입니다. C는 통신 시스템, N은 내비게이션 항법 시스템, S는 서베일런스 감시 시스템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주로 이동, 항로 비행, 공항 접근, 계기 착륙 단계별로 통신, 항법, 감시, CNS 항공전자 시스템들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항행 안전 시스템들이 공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활주로와 관제탑을 기준으로 다양한 종류의 통신, 항법, 감시, 항행 안전 시스템들을 사용합니다. 여러 종류의 항행 안전 시스템들 중에서 중요한 시스템들 위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돔으로 커버된 레이더 시설, 서버와 컴퓨터들로 구성된 항공교토 관제실, 관제탑의 레이더 시설들이 예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토부, 김포공항, 각 지역공항, 즉 제주공항 등의 홈페이지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통신 시스템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항공 고정 통신 시스템, 이동 통신 시스템 등 11가지 종류의 통신 시스템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통신 시스템은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통신 신호의 기본 단위인 주파수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선 신호는 주파수, 파장의 역수인데요. 따라서 표와 같이 분류됩니다. 항공통신에서는 단파 HF하고 초단파 VHF를 이용합니다. 단파 신호의 주파수는 3에서 30MHz이고 초단파 신호의 주파수는 30에서 300MHz입니다. 주파수는 파장의 약수입니다. 따라서 단파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고 반면에 초단파는 파장이 짧아서 단거리 통신에 유리합니다. 항법 시스템은 초단파 VHF와 극초단파 UHF 대역을 사용합니다. 이들 시스템은 뒤에서 설명합니다. 감시 시스템 레이더가 초고주파 대역을 위성통신이 역시 초고주파 대역, 즉 3에서 30GHz 대역을 사용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공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과 시스템을 그림을 보셨습니다. 그 시스템들은 하늘에 있는 항공기와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에도 항행안전 시스템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C, 항법 시스템 N, 감시 시스템 S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하여 그림처럼 많은 안테나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항공고정통신망 AFT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비행계획, 기상 등의 항공정보를 전 세계 항공 관련 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통신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이면서도 저비용 그리고 끊임없는 통신이 중요합니다. AFT에는 오래전부터 사용된 고성능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하므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필수적인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항공고정통신망 AFT에는 저속의 문자정보 제공 기반 시스템, 항공정보 처리 시스템 AMHS는 고속의 다양한 형태의 항공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항공고정통신 시스템 AFTN의 기능을 살펴보면 비행계획, 항공기상과 같은 일상적인 비행 정보는 물론 조난, 긴급, 수색, 구조 정보와 같이 유사시에 전달해야 하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관제실, 항공기, 항공기관, 공항, 항공사 그리고 여러 국가 간에 24시간 공유하게 지원해야 되는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해온 기본 통신망입니다. 항공고정통신 시스템은 전 세계 190개국 가입국을 연결하는 기본 네트워크입니다. 통신량에 따라 주통신센터, 부통신센터, 단말국으로 구성되는데 주통신센터는 예를 들면 미국의 솔트레이크, 일본의 후쿠오카 등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끝단에 위치한 단말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항공고정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비용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항공고정통신 시스템은 비동기 문자 지향 방식, 동기식 X.25 그리고 TCP/IP 통신 방식을 지원하는
통신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항공고정통신 시스템은 전 세계의 각국을 연결하는 기복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 많은 정보들이 교환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상통신 서비스는 높은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속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세대 종합통신 시스템 ATN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정통신망 AFTN을 대체하는 차세대 항공통신 시스템 ATN의 네트워크 구성도입니다. 단말기, 스위치, 서버, 저장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다른 점은 1번 장비와 2번 장비들을 이용하여 이중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한 장비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다른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장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대신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ATN은 한국, 중국, 일본에 설치되어서 ATN망을 이용해서 상호 통신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이동통신시설 UHF, VHF 라디오는 VHF, UHF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음성통신을 지원하며 이를 이용하여 이륙 착륙 정보 교환, 비행 정보 교환을 하면서 항공기 관제에 사용합니다. 단거리 이동통신 시설은 관제 송신기와 관제 수신기가 VHF, UHF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상호 통신합니다.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탑 관제사를 연결하여 안전한 비행을 지원합니다. 단파 이동통신 시설은 항공기가 대양상공이나 지상설비가 불가능한 사막상공 등을 비행할 때 지상과의 통신에 이용합니다. 단파를 사용하므로 전리층에서 반사되어 먼 지역까지 도달되는 장점이 있지만 통신 품질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단파 이동통신의 통신 도달 범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단파 통신은 근거리 용도가 아니고 장거리 통신에 사용됩니다. 앞서서 단파 통신은 잡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단파 통신 장치를 오프시킨 상태, 즉 꺼놓고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관제사가 조종사와 통신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어떤 신호를 관제사가 조종사에게 전달하여 단파 통신 장비를 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조종사를 호출하는 장치가 선택 호출 장치 셀칼 시스템입니다. 이 호출 신호음을 듣고 조종사는 단파 통신 장치를 켜고 통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택 호출 장치는 각 항공기별로 할당된 4개의 문자 코드를 사용합니다. 관제사는 원하는 항공기 조종사를 연결하려면 그에 해당되는 4개의 문자 코드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항공기 셀칼 시스템은 톰 펄스 소리를 울리고 조종사는 그 소리를 듣고 관제탑에서 HF 통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항공관제정보 교환 시스템 AIDC는 국내외 항공교통 관제기관 간의 관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늘은 보이지는 않지만 공역, 즉 에어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고 각 공역은 관리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군이 관리하는 군 공역, 국토부가 관리하는 민간 공역 이런 것입니다. 최근 인천 송도에 100층이 넘는 빌딩이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건물들은 인천공항에서 관리하는 관제 공역을 침범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서울 잠실의 롯데타워가 성남공항의 관제 공역을 침범해서 건설이 어려웠었습니다. 성남공항 관제 공역은 논란 끝에 롯데가 빌딩을 세우긴 했습니다. 항공기가 한 공역을 통과해서 다른 공역으로 넘어가면 관제사는 넘어간 지역에서 정보를
전달받아야 됩니다. 이때 항공 관제 정보가 필요합니다. 운항정보 교신 시스템 ACAS입니다. ACAS는 항공기에서 지상 관제사에게 항공운항 단문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2.4km대의 전송 속도의 시스템이어서 요즘에는 VHF 데이터 링크, VDL이 대체 통신 시스템으로 사용됩니다. 관제탑의 관제사와 항공기 조종사가 날씨, 항공기 상태 정보와 같은 비행 관련 핵심 정보를 교환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공항 주변에는 많은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제사가 공통적인 정보를 반복적으로 각 항공기 조종사에게 전달하게 되면 효율이 낮습니다. 항공 방송 서비스란 항공기에 관련된 안전운항, 정시운항 정보들을 무선을 이용하여 항공기에 방송으로 전송하여 비행 능률의 향상을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로는 항공기상 방송 서비스, 공항정보 방송 서비스, 항공로 정보 방송 서비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로 공항정보 방송 서비스 ATIS는 활주로 상태, 착륙 정보, 각종 공항 정보를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달합니다. 위성통신 시스템 SATCOM은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은 지상통신이 어려운 곳에서 사용됩니다. 위성통신은 지상통신망과 비교하면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은 있으나 지상통신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 예를 들면 기지국이 없는 지역에서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위성통신 시스템 SATCOM은 1980년대 이마셋 위성으로 통신중계 서비스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항공이동 위성 서비스 AMSS는 정지궤도 위성과 지상국을 연결하는 통신 시스템입니다. 통신 시스템 요약입니다. 항공 고정 통신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단거리 이동 통신 시설, 셀칼 시스템, 항공 이동 위성 서비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